혹시 병원 다녀오고 나서 계산할 때 금액 보고 놀란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도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진료를 받고 나면 정신이 없어서 영수증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비용은 그냥 지나간 돈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낸 병원비 중에서도 조건에 따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면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알려주지도 않고 자동으로 챙겨주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알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고 어디서 놓치는지까지 포함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1년 동안 병원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일정 금액 이상 초과한 부분에 대해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자주 이용하게 되고 검사나 치료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비용이 기준을 넘게 되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소 변경이나 연락처 문제로 안내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조회해보는 습관입니다. 건강보험 관련 사이트나 전화 문의를 통해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몇만 원이 아니라 수십만 원까지 돌려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실손보험 청구입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면서도 청구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진료비, 검사비, 약값 등 생각보다 많은 항목이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기다 보면 나중에는 금액이 상당히 커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요즘은 모바일로 간단하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몇 분이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그대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은 사용해야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비용만 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 다녀온 날 바로 청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과혼합 환급입니다. 병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잘못 청구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중복 청구, 계산 오류, 보험 적용 누락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대부분 그대로 믿고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계산했으니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확인해 보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검사 항목이 많거나 입원 치료를 한 경우 금액이 복잡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영수증을 한 번만 자세히 봐도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금액이 클수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약값 환급과 보험 적용입니다. 약국에서 지불하는 비용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처방약의 경우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약값은 금액이 비교적 작아서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금액이 반복되면 결국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국에서도 간단히 문의하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비 세액 공제입니다. 병원비는 단순 지출이 아니라 세금과도 연결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면 연말에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자료가 누락된 경우 자동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전에 의료비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 하나로 생각보다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기 치료 비용 정리입니다. 오랜 기간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한 번에 정리해서 전체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병원을 이용하거나 여러 항목이 섞여 있으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급 대상이나 보험 적용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곱 번째는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병원비는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영수증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모르면 못 받고 확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돈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병원비는 이미 끝난 비용이 아니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환급금, 보험, 과원합, 약가, 세금, 장기 비용, 그리고 습관까지 이 모든 요소를 알고 있으면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한 번만 확인해 보셔도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세요.